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장례식장. 국화꽃 향기가 가득한 빈소 앞에서 세 남매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들의 표정은 슬픔보다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장남 박준호 55세, 차남 박민수 52세, 막내 박소영 49세. 30년 넘게 우애 좋던 남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가 남긴 17억짜리 분당 아파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가족에게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장례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소영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세 남매는 장례식장 뒤편 작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준호의 아내가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속세 계산서였습니다. 여보, 설명 좀 해줘. 준호의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세가 17억이에요. 상속세가 거의 2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민수가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2억 5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내?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사업이 잘 안 돼서. 준호는 2년 전 작은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빚이 5천만 원 가까이 쌓여 있었습니다. 소영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빠들, 나도 애들 대학 등록금에 전세 자금까지 여유가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준호의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파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17억에 팔아서 세금 내고 남은 돈 셋이서 나누면 되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수님,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유언장 보셨잖아요. 집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현실을 봐. 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당장 2억 5천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야. 아니, 형. 지금 재건축 얘기 나오잖아. 몇 년만 기다리면 25억은 될 거라고? 그래서 그 몇 년을 어떻게 버티냐고. 형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듣고만 있던 소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근데 나는 왜 상속 명단에 없어? 두 형제가 동시에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언장 봤어. 아파트는 오빠들 둘이서만 상속받게 되어 있더라. 나는 왜 빠진 거야?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준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시집간 딸은 상속 못 받는 거야? 내가 명절 때마다 오빠들 시중 들고 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녔는데 이게 뭐야? 소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수가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소영아, 그게 아니라 아버지 세대는 원래 그렇게. 원래가 뭐가 있어. 2025년인데 아직도 딸은 못 받는 거야. 소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됐어, 다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단 장례부터 치르고 다시 얘기하자. 세 남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장례가 끝나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장례식이 끝난 지 3일 후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아침 민수는 아버지가 30년간 살았던 분당 정자동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32평, 20층. 1995년에 아버지가 1억 2천만 원에 구입한 집이었습니다. 현재 시세 17억.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쌀쌀한 11월 공기가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소파. 주방벽에 걸린 1998년 달력. 아버지는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17억짜리 집에 살면서도 20년 된 가구를 그대로 쓰셨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 관리비 영수증, 그리고 은행 봉투 하나. 민수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자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담보대출 8천만 원.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대출을?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2018년 10월 20일. 박준호 명의 계좌로 3천만 원 송금. 2019년 3월 5일. 박민수 명의 계좌로 5천만 원 송금. 민수는 그 순간 기억났습니다. 2019년 3월. 전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전세 보증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는 흔쾌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며칠 후 5천만 원이 민수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민수는 당시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여유가 있으셨나? 하지만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신 돈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아버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던 겁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형도 3천만 원. 사업 자금이었구나. 민수는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대출 잔액 8천만 원. 매달 이자 40만 원. 아버지는 5년 동안 매달 40만 원씩 이자를 갚아오셨습니다. 본인의 연금으로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몰랐구나. 그때 민수의 눈에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낡은 수첩에 적힌 메모. 2018년 10월 13일. 준호가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했다.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야지. 자식들 자존심 상할까봐. 2019년 2월 28일. 민수가 전세 보증금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다. 어제 만났을 때 얼굴이 많이 어두웠다. 내일 은행 가서 5천만 원 더 송금해줘야겠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그 돈이 아버지가 평생 지키셨던 그 집을 담보로 한 거였다니. 민수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형한테도 알려야 해.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그 순간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 형이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어디야? 형, 나 지금 아버지 집이야. 나도 지금 가고 있어. 부동산 중개인 데리고 집 시세 좀 알아보려고.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 잠깐만 형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
일단 와봐. 우리 큰일 났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당 정자동의 11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가족의 미래처럼. 과연 이 비밀을 알게 된 형제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7억의 가치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8천만 원 빚.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아버지의 마음. 30분 후 준호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였습니다. 민수는 현관문을 열어주며 형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갑자기 큰일이 뭐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 대출 계약서, 송금 내역, 그리고 아버지의 메모. 준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5초, 10초.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아버지가 우리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셨어. 8천만 원. 준호는 송금 내역서를 다시 봤습니다. 2018년 10월 20일. 박준호 명의 계좌로 3천만 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받은 그 돈이?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사업 자금으로 받았던 거 맞지? 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준호의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이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가맹점 계약금이 급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거절당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마음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3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준호는 그때 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3일 후 3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준호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이렇게 큰 돈을 바로 보내주시다니. 하지만 지금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이 없으셨던 겁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겁니다. 75세의 노인이 자식을 위해.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부동산 중개인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 있을까요? 준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잠깐만요. 준호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대출 잔액 8천만 원. 매달 이자 40만 원. 대출 기간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73개월. 아버지는 73개월 동안 매달 40만 원씩 이자를 갚으셨습니다. 총 2,920만 원.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준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연금이 월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40만 원을 이자로 내셨다는 건 생활비가 80만 원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준호는 기억났습니다. 2년 전 아버지 댁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반찬이 김치와 된장찌개뿐이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반찬이 없어요? 제가 고기 좀 사올게요. 아버지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이게 더 좋아.
나이 들면 고기보다 채소가 좋더라. 준호는 그때 믿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드시고 싶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았습니다. 돈이 없으셨던 겁니다. 자식들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이자를 갚느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 민수가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몰랐어. 두 형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세 조사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세요. 죄송합니다. 중개인이 나가고 두 형제만 남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우리 어떡하지?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당 정자동의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들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일단 소영이한테도 알려야 해. 그래야지. 두 형제는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소영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빠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오라고 해서. 민수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거 좀 봐. 소영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오빠? 진짜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소영은 아버지의 메모를 읽었습니다. 2018년 10월 13일 준호가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다. 2019년 2월 28일 민수가 전세 보증금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다. 내일 은행 가서 송금해줘야겠다.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소영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메모 어디에도 소영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는 생각 안 하셨나 봐. 아니야, 소영아. 그게 아니라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소영이 손을 저었습니다. 알아, 시집간 딸이니까 아들들한테만 신경 쓰시는 거지. 소영아. 준호가 말을 걸었지만 소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빠들, 나 먼저 갈게. 애들 학원 데리러 가야 해. 잠깐, 소영아.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됐어. 오빠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소영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잘못했어.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밝은 아이였습니다. 오빠들을 잘 따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설거지하고 음식 나르고 어른들 시중 들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모실 때도 가장 자주 온 건 소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원장에는 소영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오빠들 둘이서만 상속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방식이었습니다. 장남, 차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딸은 시집 보내면 남의 집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소영이한테 너무 미안하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상속세 납부 기한 알아봤어?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지금 아버지 집이야. 상속세 3개월 안에 내야 한대. 안 내면 가산세부터. 빨리 결정해야 해. 알았어, 조금 이따 들어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우리 진짜 어떡하지? 민수도 답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면 아버지 유언을 어기는 겁니다. 집을 지키면 상속세를 낼 방법이 없습니다. 대출, 두 형제 모두 여유가 없습니다. 준호는 사업 실패로 빚이 있고, 민수는 전세 자금에 애들 학원비로 빠듯합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집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해. 민수가 형을 바라봤습니다. 17억에 팔아서 대출 8천 갚고 상속세 2억 5천 내고 남은 돈 6억 5천을 셋이서 나누는 거야. 한 명당 2억씩. 그러면 아버지 유언은?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현실을 봐. 아버지도 이런 상황인 줄 아셨으면 다른 선택하셨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형. 아버지는 분명히 알고 계셨어. 그래도 집을 지키라고 하신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상속세를 내? 2억 5천만 원을? 민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안 돼? 우리도 아버지처럼. 준호가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이미 8천만 원 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이 될 것 같아? 그럼 민수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형제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다시 아버지의 메모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또 다른 글이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한다.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걱정할까봐.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 팔면 당장은 편하겠지. 하지만 이 집은 아이들 엄마가 함께 만든 집이다. 1995년 우리 부부가 처음으로 장만한 집. 엄마는 여기서 아이들을 키웠고 여기서 떠났다. 나도 곧 엄마 곁으로 갈 것이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더 많이 남겨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 집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엄마 산소 근처니까 명절 때 여기서 모여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엄마 아버지 생각이라도 해줘. 민수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준호도 메모를 읽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메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식들 자존심 상할까봐.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가 깼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오빠, 나야. 혹시 지금 시간 돼? 민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만나서 얘기할래. 나 지금 아버지 집 앞이야. 민수는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30분 후 민수가 도착했을 때 소영은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11월 중순에 쌀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영은 코트깃을 여미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얼마나 기다렸어? 조금 전에 왔어. 두 남매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커피 2잔을 시켰습니다.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 민수가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할게. 나 어제 서운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미안해. 아니, 오빠가 미안할 건 없어. 다만, 소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메모에 내 이름이 없더라. 준호 오빠, 민수 오빠 얘기만 있고, 민수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아버지 세대는 그랬다는 거.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고. 그래도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아버지 병원도 가장 많이 모셨고 명절 때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민수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야. 단지 그 시대 방식이었을 뿐이야. 나도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마음이 그게 안 돼. 소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소영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이게 뭔데? 내가 어젯밤에 쓴 거야. 민수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상속 포기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영아, 이게 뭐야? 나 상속 포기할래. 오빠들끼리 나눠 가져. 소영아,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너도 아버지 딸이야. 유언장에 내 이름 없잖아. 그리고 나 시집 갔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민수가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소영이 놀라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소영아, 잘 들어, 형이랑 나는 어제 얘기했어. 너도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오빠, 나 진심이야. 그냥 오빠들끼리 해결해. 안 돼.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소영아, 우리 셋이서 똑같이 나눠야 해. 그게 맞는 거야. 소영이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오빠, 상속세가 2억 5천만 원이래. 그걸 어떻게 내? 집 팔 거야?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집 팔면 아버지 유언 어기는 거잖아. 안 팔면 세금 낼 돈이 없잖아. 그건 민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소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내가 포기하면 간단해져. 오빠들 둘이서만 상속받으면 상속세도 좀 줄어들 거고. 그래도 안 돼. 왜? 너도 아버지 딸이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아,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 아버지가 우리 셋 데리고 놀이공원 갔을 때.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85년이었습니다. 소영이 5살, 민수가 8살, 준호가 11살이었을 때입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갔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회사 월급을 받으신 날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햄버거 먹고 싶어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소영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햄버거. 그날 아버지는 햄버거 세트를 3개 사주셨습니다.
당시로는 비싼 돈이었습니다. 한 세트에 2,500원. 아버지는 드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안 드세요?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배불러. 너희들만 먹어. 하지만 민수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아까우셨던 겁니다. 자식들에게 다 사주시느라. 민수가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아, 그때 아버지가 너를 업고 집까지 걸어오셨어. 기억나? 소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억나. 내가 놀이기구 타고 너무 피곤하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5살짜리 너를 등에 업으시고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30분을 걸으셨어. 소영이 울었습니다. 오빠, 소영아,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셨어. 유언장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야.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남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 형이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어디야? 소영이랑 카페에 있어. 나도 지금 갈게 얘기할 게 있어. 20분 후, 준호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준호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 왔어. 민수와 소영이 서류를 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형?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집이 어제 계약했대. 17억 5천에 17억 5천? 민수가 놀랐습니다. 응, 시세가 조금 올랐어. 재건축 이야기 때문에. 그럼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개인이 그러는데 지금 팔면 17억 5천은 받을 수 있대. 빨리 결정하면. 소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팔 생각이야?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아버지 유언은?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준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세 납부 안내문이었습니다. 납부 기한 2025년 2월 15일까지. 3개월 안에 내야 해. 안 그러면 가산세부터.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억 5천의 가산세까지 붙으면 3억 가까이 될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해, 형.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어떻게 2억 5천을 마련해? 내가 방법 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17억 5천에 팔아서 대출 8천 갚고 상속세 2억 5천 내면 남는 돈이 6억 7천이야. 그걸 셋이서 나누면 한 명당 2억 2천씩.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억이면 애들 대학 등록금이랑 전세금 문제가 해결돼. 준호도 말했습니다. 나도 빚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민수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 유언을 어기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소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내가 어젯밤에 생각해봤어. 두 오빠가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원하신 게 뭘까? 소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것? 아니면 우리 셋이 행복한 거? 민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집 때문에 싸우길 원하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길 원하셨을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이 말이 맞아. 민수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준호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우리 한 번만 더. 아버지 집에 가보자. 그리고 최종 결정하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세 남매는 다시 아버지 아파트로 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 30년간 아버지가 사셨던 집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벽에 걸린 가족 사진. 1995년 입주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세 남매.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소영이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까? 세 남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아버지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서류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서랍 맨 밑에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형, 소영아, 이것 좀 봐. 두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오늘 병원에서 마지막 진단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길어야 한 달이라고.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 이 집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하다. 팔아서 아이들 나눠주면 당장은 편할 것이다. 하지만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다. 1995년 아내와 내가 처음으로 우리 힘으로 장만한 집이다. 아내가 여기서 아이들 밥 해주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아내의 숨결이 이 집 곳곳에 남아있다. 아내가 떠난 뒤 나는 이 집에서 아내를 느꼈다. 혼자 밥 먹을 때도 혼자 잠들 때도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았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더 많이 남겨주지 못했어서. 하지만 이 집만큼은 부디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집은 너희 엄마의 집이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소영도 울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가 원하신 게 무엇인지 이제 세 남매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2억 5천만 원의 상속세, 3개월의 시간, 그리고 형제 각자의 현실. 과연 이들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너희 엄마의 집이다. 다음 날 아침,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민수는 일찍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상속세 관련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세 분할 납부, 상속세 연부 연납, 부동산 물납. 여러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상속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이 방법이? 민수는 바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상속세 납부 대출.
금리 연 4.5%, 대출한도 상속세의 100%까지 가능. 상환 기간 최대 10년.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10년 동안 갚는다면 매달 약 250만 원. 형제 셋이서 나누면 한 명당 대략 83만 원. 민수는 흥분했습니다. 이거다. 민수는 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방법 찾았어. 1시간 후, 세 남매는 다시 아버지 아파트에서 만났습니다. 민수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형, 소영아. 이것 좀 봐. 민수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상속세 대출? 준호가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상속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럼 집을 안 팔아도 돼? 소영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2억 5천을 대출받아서 상속세를 내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그 빚은 어떻게 갚아?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10년 동안 나눠서 갚으면 돼. 매달 250만 원. 우리 셋이서 나누면 한 명당 83만 원. 진짜? 준호가 놀랐습니다. 그래, 10년 동안.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지금 빚도 있고 83만 원씩 10년을 어떻게 내?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 들어봐. 우리 이 집을 전세 놓으면 어때? 전세? 32평 전세가 지금 8억 정도 한대. 전세 보증금 받아서 기존 대출 8천만 원 먼저 갚고 남은 돈으로 상속세 대출 이자를 내는 거야. 소영이 계산했습니다. 8억에서 8천 빼면 7억 2천이 남네. 그래, 7억 2천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연 3%로 계산해도 연간 2천만 원이 넘어. 그럼 그 돈으로 대출 이자를 낼 수 있겠네? 맞아. 그러면 우리가 매달 내는 돈도 훨씬 줄어들어. 준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전세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잖아. 만약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여기서 살면 돼. 아니면 월세로 돌리거나.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네. 아버지 집도 지키고 상속세도 해결하고.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능할까? 민수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해보자. 우리 아버지 유언 지키자. 그날 오후, 세 남매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속 재산이 17억 5천이면 2억 5천 대출은 문제 없습니다. 세 남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금리는 연 4.5%, 10년 만기로 하시면 월 250만 원 정도 상환하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 8천만 원도 함께 정리하시면 총 대출액이 3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월 상환액은 월 320만 원 정도입니다. 준호가 놀랐습니다. 320만 원이요? 네. 하지만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를 놓으시면 보증금, 이자로 충당 가능하실 겁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전세 계약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지금 바로 진행하시면 12월 초에는 입주 가능합니다. 세 남매는 서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5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아파트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부부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8억.
2년 계약. 세 남매는 세입자에게 집 열쇠를 건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살겠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들어가고 세 남매는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해냈네. 민수가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소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도.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아버지와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광주 작은 야산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란히 묻혀 계셨습니다. 세 남매는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 지켰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그 집 저희도 지킬게요. 소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이제 알았어요. 그 집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법무법인 정담. 민수가 편지를 뜯었습니다. 박민수님께 고 박영수님의 유언 집행인으로서 연락드립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희 법무법인에 보관하신 문서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이후에 공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12월 16일 오전 10시 저희 사무실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형제분들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문서. 민수는 바로 준호와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세 남매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앉으시죠. 세 남매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금고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고 박영수님께서 2024년 10월 10일에 맡기신 문서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준호, 민수, 소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짐을 남겨서 17억짜리 집과 2억 5천의 상속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혹시 너희가 집을 팔기로 했다면 그것도 괜찮다. 아버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만약 혹시라도 너희가 집을 지키기로 했다면 아버지가 조금 도와주고 싶다. 이 통장에는 1억 2천만 원이 들어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다. 이 돈으로 대출 이자라도 내렴. 그리고 명절 때 이 집에 모여서 엄마 아버지 생각하며 밥 한 끼 먹어줘.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아. 변호사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세 남매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통장을 건넸습니다. 박영수 명의 정기예금 통장. 잔액 1억 2천만 원. 준호가 통장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을 생각하셨던 겁니다.
법무법인을 나온 세 남매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12월의 한강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말 복받은 자식들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런 아버지를 둬서. 소영이 말했습니다. 오빠들, 우리 약속하자. 평생 사이좋게 지내자. 준호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속해. 세 남매는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아버지가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설날 전날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약속대로 아버지 아파트에 모였습니다. 전세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루만 빌렸습니다. 거실에는 명절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소영이 준비한 전과 나물, 준호가 사온 과일과 떡, 민수가 가져온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소주. 세 남매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소주잔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엄마, 오늘 저희 모였어요. 민수가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이 집에서 모였습니다.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알아요.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남매는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소영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민수가 웃었습니다. 형도 많이 힘들었잖아. 소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셋 다 힘들었지. 근데 이겨냈잖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남겨주신 1억 2천 덕분에 대출 이자 걱정은 덜었어.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억 2천을 예금하면 이자가 연간 360만 원 정도 나와. 전세 보증금 이자랑 합치면 대출 이자는 충분히 낼 수 있어. 소영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달 내야 하는 돈은 원금, 상환분만 조금씩 한 명당 월 30만 원 정도?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겠네. 민수가 말했습니다. 10년 후면 대출도 다 갚고 이 집은 완전히 우리 거야. 소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후면 재건축도 되어 있겠네.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때 되면 집값이 25억은 되겠지?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집값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세 남매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거. 세 남매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처럼. 소영이 말했습니다. 오빠들,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럼 맨날 여기서 셋이 같이 잤잖아.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불 덮어주시고 아버지가 책 읽어주시던 거. 소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자주 모이자. 명절 때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아버지 소원이셨잖아. 소영이 말했습니다. 오빠들, 나 하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사실 나 처음에는 정말 서운했어.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어서. 준호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근데 지금은 알아.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 민수가 말했습니다. 맞아. 아버지는 우리 셋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어.
소영이 웃었습니다. 응, 그래서 나도 이제 마음이 편해. 세 남매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안한 숨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날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일찍 일어나 부모님 산소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세 남매는 절을 올렸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올해도 건강하게 잘 살게요. 소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도 잘 지킬게요. 약속드려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2월의 찬바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IMF 때 기억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8년. 그때 우리 집도 정말 힘들었지. 소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부도나서 월급을 못 받으셨잖아. 준호가 회상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거 기억나. 택시 운전도 하시고.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절대 힘든 내색 안 하셨어. 소영이 말했습니다. 항상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하셨지.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이 집을 지키셨어. 팔면 당장은 편했을 텐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었어. 엄마와 함께 만든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거지.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켜야 하는 거야. 세 남매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었습니다. 3월 1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재건축하기 전에 집에서 사진 좀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네, 편하게 오세요. 민수는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희 이 집 정말 좋아요. 잘 살고 있어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민수는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3월의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당 정자동의 풍경. 30년이 넘은 아파트들. 하지만 곧 새로워질 곳.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하고 있죠?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고.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준호와 소영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소영아, 5월 5일. 어린이날에 우리 집에서 모이자. 조카들도 데리고 와. 준호가 탑장했습니다. 좋아. 우리 애들도 데리고 갈게. 소영도 답장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들도 데리고 갈게. 근데 오빠, 무슨 날이야? 민수가 답장했습니다. 엄마 기일이야, 5월 5일. 잠시 후. 준호가 답장했습니다. 맞다, 엄마 기일이구나. 까먹을 뻔했네. 소영도 답장했습니다. 엄마한테 꽃이랑 음식 준비할게. 민수가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우리 평생 이렇게 모이자.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 17억짜리 아파트. 8천만 원의 빚. 2억 5천의 상속세. 그리고 1억 2천의 예금. 하지만 진짜 유산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의미, 형제, 부모의 사랑, 그리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7억짜리 아파트를 둘러싼 형제들의 갈등. 하지만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남기신 것에 진짜 의미를 뒤늦게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오늘 한번 안아드리는 건 어떨까요? 아직 계신다면 말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